메이크업 퀄리티를 확 높일 수도 있고 확 낮출 수도 있는 정말 죽을 때까지 아마 사용할 것 같은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사용해본 브러쉬만 한 100개가 넘을 것 같은데요. 이 브러쉬 하나로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문의가 많았던 브러쉬 소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그동안 메이크업을 하면서 사용하는 툴에 따라서 메이크업의 퀄리티가 정말 달라지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고가부터 저렴이까지 정말 다양하게 브러쉬를 사용해서 지금까지 사용해본 브러쉬만 한 100개가 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브러쉬를 사용해보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손이 가는 그런 브러쉬들만 모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럼 같이 보러 가시죠. 메이크업 단계별로 한번 브러쉬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파운데이션 브러쉬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피부 화장을 너무 완벽하게 해서 피부가 두껍고 답답해 보이기보다는 차라리 잡티가 살짝살짝 비치지만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얇게 발리는 브러쉬 툴들을 좋아합니다. 첫 번째는 브러쉬는 아니지만 피카소의 스파츌러 미니인데요. 스파츌러 같은 경우도 정말 얇게 겹겹이 잘 쌓아주는 그런 툴이고요. 스파츌러의 뾰족한 부분으로 파운데이션이나 블러셔를 믹스하기도 좋은 그런 툴입니다. 기존에 이런 스파츌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이즈가 조금 작아진 그런 스파츌러거든요. 기존 스파츌러도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세심하게 코 부분이나 입가 또 섬세하게 할 때는 불편함이 있고 살짝 손에 감기는 느낌이 조금 아쉬웠는데 이 스파츌러 미니는 정말 손에 쫙 감기고요. 피부에 닿았을 때 착착착착 더 감기는 느낌도 들고 사용하고 나서 물티슈로 싹 한번 닦아주면 세척하기도 어렵지도 않아서 파운데이션 브러쉬 세척하는 거 특히 어렵잖아요. 세척할 필요도 없어서 피카소 스파츌러를 애용합니다. 다음은 웨이크메이크의 스파츌러 브러쉬인데요. 얘는 정말 스파츌러처럼 얇게 발려요. 뭐가 되게 탄탄하고 빳빳하거든요. 라비존이라던가 코 쪽에 모공을 채우고 싶은 날은 쓸면서 발라주면 모공도 더 잘 가려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쓱쓱쓱 바르면 되니까 전혀 어려움이 없으면서 얇게 발리기 때문에 스파츌러 브러쉬를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은 화홍M의 파운데이션 브러쉬인데요. 학교 다녔을 때 미술 시간이나 아니면 미술 학원에서 화홍 브러쉬를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 화홍의 그냥 이 미술용 브러쉬를 계속 길들여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로 나온 화홍M에서 되게 얇고 네모나게 페인트 브러쉬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스파츌러나 스파츌러 브러쉬보다 조금 더 넓잖아요. 이 끝부분으로는 파운데이션을 싹 도포를 해준 다음에 밑에면으로 한 번 더 얘가 눌러주기 때문에 조금 더 밀착력이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스파츌러나 스파츌러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렇게 도포를 해주고 퍼프나 쿠션 퍼프로 두드려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밑에면으로 톡톡톡톡톡톡 두드려서 마무리를 해주면 이 브러쉬 하나로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자국도 남지 않고 손에 익는다면 정말 좋은 브러쉬예요. 그리고 이런 브러쉬 하나 장만해두면 좋은 점이 기초 케어할 때도 피부 손이 닿으면 열감이 전해져서 피부에 열감이 더 올라가는데 기초 케어할 때도 브러쉬로 사용을 해주게 되면 열이 전달되지 않아서 기초 케어할 때도 좋고 베이스, 파운데이션까지 이 제품 하나로 다 끝낼 수가 있어서 전 추천드리고요. 물론 기초 제품으로 쓰신다면 기초용 브러쉬를 따로따로 장만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베이스 메이크업 중에서도 컨실러 브러쉬를 소개해드릴 건데 컨실러 브러쉬를 정말 좋아해요. 컨실러 브러쉬만 계속 모았었는데 그중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이 이 4가지 제품입니다. 납작한 모형들이 있고 톤한 컨실러 브러쉬가 있어요. 이렇게 납작하고 작은 컨실러들은 얇게 발리기 때문에 눈 밑이나 뭔가 코 밑에 같은 피부가 얇은 부분을 가려주기가 좋아요. 이렇게 촉촉한 컨실러를 사용할 때 이렇게 납작하고 작은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통한 컨실러 브러쉬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납작한 브러쉬로 잡티를 가리려고 그러면 계속 벗겨지고 고도의 스킬이 필요한데 이렇게 통통한 컨실러 브러쉬가 톡톡톡 하면서 잡티를 가리기가 정말 좋아요. 메이크업 초보자이신데 잡티도 정말 가릴 게 많다 하시면 이런 빽빽한
시카모의 컨실러 브러쉬를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쉐딩 브러쉬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얼굴에 불리면서 쉐딩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밑에 발라놓은 파운데이션이랑 쉐딩 가루가 엉키면서 막 뭉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런 쉐딩 브러쉬 말고 많이 딱 찝혀서 살짝 납작한 쉐딩 브러쉬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런 쉐딩 브러쉬는 톡톡톡톡톡톡 하면서 넓은 면적을 음영을 줄 수가 있고, 이런 사선 모양의 쉐딩 브러쉬는 굴려도 이 전체 뭐가 커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뭉치는 게 없어요. 근데 이런 동그란 쉐딩은 이 옆면이 이렇게 깎여 있기 때문에 뭉칠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차라리 이런 사선 모양의 쉐딩 브러쉬로 굴려주고 톡톡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원하는 곳에 음영 넣기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피카소의 103번 A, 피카소 111번 브러쉬를 얼굴에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 쉐딩은 콜레지오니 224번 이 브러쉬를 5년 동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블렌딩 브러쉬 같은 모양으로 나온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너무 사이즈가 크거나 아니면 너무 까칠까칠해서 코에 바르면 베이스가 다 벗겨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검지손가락보다 더 작은 새끼손가락 정도의 사이즈라서 코에 이렇게 톡톡톡톡 하면서 전체적으로 음영을 넣기도 좋고, 이 끝에 브러쉬 끝 라인도 굉장히 섬세해서 코 모양을 조금 더 조각해주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피카소 콜레지오니 라인을 정말 좋아하는데, 피카소의 더 윗단계 프리미엄이랑 시그니처 라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제품들은 좀 비싼 가격대이기도 하고, 콜레지오니 라인은 조금 짧게 나와서 셀프 메이크업 할 때 거울을 가까이 보면서 메이크업을 해도 닿지 않기 때문에 셀프 메이크업 하시는 용으로는 저는 콜레지오니 라인으로 입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네 번째는 파우더랑 블러셔 브러쉬인데요. 저는 요즘에 파우더를 전체적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 이마나 턱 조금 유분이 올라오는 부분만 파우더 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작은 파우더 브러쉬를 사용을 하는데요. 원래 블러셔 브러쉬라서 이렇게 볼에 딱 맞는 사이즈의 작은 브러쉬 타입이고, 엘프 브러쉬랑 조이바 브러쉬는 다 외국 제품인데 엘프 브러쉬는 아마 가격대가 정말 저렴할 거예요. 쿠팡에서 구매를 할 수 있고, 조이바 브러쉬는 세포라에서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아마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조이바 브러쉬는 조금 더 부드럽고요. 엘프 브러쉬도 부드러운데 인조모인데도 불구하고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았어요. 이걸로 저는 파우더 처리를 부분 해주고 그냥 똑같이 브러쉬 사용해서 블러셔 묻혀서 블러셔까지 얹어주는데, 이렇게 볼의 사이즈도 딱 맞고 정말 작은 부분에만 블러셔를 하지 않을 거라면 이 정도 사이즈가 저는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파우더를 그래도 정말 전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피카소의 133번 브러쉬 추천드려요. 이게 이렇게 총알 모양처럼 꼬리처럼 싹 빠지는 이런 브러쉬인데, 정말 가루 타입이나 팩트 타입 어떤 걸 묻혀도 피부에 올렸을 때 정말 곱게 올라가거든요. 보통 파우더 바르고 막 피부가 다 허옇게 떠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 브러쉬로 파우더 처리를 해주면 막 뜨거나 그런 부분도 없이 곱게 발리기 때문에 파우더 처리를 전체적으로 하시는 분들, 파우더 브러쉬를 한번 장만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큰 맘 먹고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만족하실 거고, 이렇게 좋은 파우더 브러쉬 하나 장만해두셔도 정말 오래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파우더 브러쉬랑 블러셔 브러쉬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아이 메이크업인데, 아이 메이크업은 조금 분야를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베이스 브러쉬. 아이 메이크업 할 때 첫 단계 사용하는 브러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피카소 206A랑 맥의 217번 브러쉬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품들의 장점은 정말 섀도우가 뭉치지 않게 잘 발린다는 거예요. 피카소 206A 같은 경우에는 끝에 갈수록 조금 얄쌍하게 뾰족하게 빠지는 이런 모양이에요. A 모양처럼 돼 있어서 206A인데 앞뒤로 넓은 부분으로는 섀도우를 전체적으로 깔아주고요. 코팅돼 있어서 이 옆에 얄쌍한 부분으로는 언더를 싹 깔아줘도 정말 잘 깔려요. 섀도우 베이스 하나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206A를 사용하시면 활용도 높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끝에도 되게 뾰족해서 끝 라인 음영까지 빼기도 정말 좋아요. 그다음에 이 맥의 217번 브러쉬는 정말 블렌딩이 잘 되는 브러쉬예요. 원래 블렌딩을 잘 해줘야 이 섀도우 메이크업의 퀄리티가 확 늘어나거든요. 뭉치는 거 없이 풀어줄 때는 꼭 217번에 손이 가더라고요. 아마 맥 매장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을 거고, 한번 테스트해보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아이 메이크업에서 포인트 브러쉬인데, 제가 꼭 사용하는 이 세 가지 브러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카소의 1219 포니 메이크업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그 라인인데, 이 모질도 정말 하나
하나하나 동선에서 넣는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그런 브러쉬고요. 이 브러쉬가 너무 비싸서 계속 안 사려고 다른 걸 막 사고 다녔는데 그걸 사자마자 그냥 다른 거는 다 버렸습니다. 다른 총알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단하거나 너무 짧거나 너무 뭉툭해서 눈매에 음영을 넣고 얄쌍하게 빼주기는 조금 아쉬운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원하는 영역에 딱 맞춰서 음영을 넣어줘서 정말 죽을 때까지 아마 사용할 것 같은 그런 브러쉬고요. 삼각존 넣는 거 필수인 거 아시죠? 이 삼각존을 넣어줘야 눈이 조금 더 트여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제 눈에 딱 맞는 삼각존 브러쉬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뭉툭하면 이 삼각존 라인을 딱 확실하게 딱 그려주기가 너무 어려웠고 납작한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냥 라인만 딱 그려줘서 블렌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렌딩도 되면서 딱 내가 원하는 라인을 정확하게 그려줄 수 있는 이 브러쉬가 안시의 브러쉬였는데 이렇게 보면 조금 탄탄해요. 좀 끝에는 탄탄해서 확실하게 라인 영역을 넣어줄 수가 있고 옆면으로 딱딱딱 블렌딩을 해주면 라인도 넣어지면서 부드럽게 블렌딩이 돼서 삼각존이 정말 자연스럽게 칠해집니다. 마지막은 피카소 콜레지오니의 221번 브러쉬인데 이거는 정말 필수예요. 아이라인 그리고 라인 블렌딩 꼭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라인만 띡 그려놓으면 라인만 둥둥 떠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좀 얄쌍한 브러쉬로 라인을 블렌딩을 해줘야 전체적으로 아이 메이크업 퀄리티가 높아 보입니다. 그냥 라인 블렌딩이니까 아이라인 브러쉬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아이라인 브러쉬로 얇은 걸 사용해서 하게 되면 그냥 이 라인 위에 라인이 더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221번 브러쉬 경우에는 조금 얄쌍해 보이지만 살짝 통통해요. 얘가 섀도우를 살짝 머금고 있다가 블렌딩을 해줄 때 부드럽게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 브러쉬 3가지는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면서 사용을 할 것 같은 그런 브러쉬 3종입니다. 메이크업 할 때 꼭 빼놓을 수 없는 애교살 브러쉬는 이렇게 2개가 가장 많이 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냥 그윽한 메이크업 할 때 피카소 206A의 옆면 사용해서 끝내줄 때도 있는데 조금 더 뽀용하게 하고 싶을 때는 손보다 브러쉬에 아이섀도우 언더 이 브러쉬를 사용하는데 좋은 이유가 좀 짧아요. 그리고 짤뚱하면서 브러쉬에서 이 섀도우를 탁 머금고 있기 때문에 애교살에 확실한 컬러감을 줘야 될 때 짧고 통통한 이런 브러쉬를 사용하는 게 좋고 전체적으로 컬러를 이 제품으로 넣어준 다음에 514번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글리터를 펄감을 얹어줍니다. 얘는 정말 짧고 또 되게 탄탄하고 진짜 빳빳하다고 해야 되나? 글리터를 좀 확실하게 딱딱딱 넣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제품으로 꼭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이 브러쉬를 만나고 나서는 그냥 글리터를 편하게 얹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립 브러쉬인데요. 제가 이 브러쉬만 사용을 하면 어떤 제품이냐고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얘는 맥의 318번 브러쉬인데 이렇게 휴대용으로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브러쉬예요. 립은 항상 갖고 다니면서 수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브러쉬를 구매를 했고 이 제품이 되게 얇고 탄탄하고 짧기 때문에 AOU 립밤 바를 때 듬뿍 떠서 올려주면 굉장히 예쁘게 표현이 돼요. 글로이 밤 타입을 사용할 때 이 318번 브러쉬를 꼭 사용을 합니다. 7번째는 하이라이터 브러쉬인데 하이라이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이 하이라이터를 조금 더 확실하게 넣고 싶어서 손가락으로 톡톡 해주면 뭔가 뭉치고 안 예쁠 때가 있고 또 하이라이터 브러쉬를 또 사용해서 해보자니 또 막 다 가루가 날리고 근데 그런 고민들을 딱 잡아줬던 브러쉬가 바로 에크멀의 11번 브러쉬인데 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되게 훌렁훌렁하고 날릴 것 같지만 우리가 손가락으로 바를 때 꾹꾹 눌러주는 느낌으로 딱 밀착을 시켜줘요. 광대를 확실한 영역으로 터치해주기도 좋고 때 얄쌍하게 바르기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터 브러쉬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사이즈가 작아서 정확한 영역에 확실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에크멀 브러쉬 11번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 눈 앞머리에 이렇게 하이라이터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너무 좋은 필리밀리 861번 브러쉬입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상은 언니랑 콜라보한 제품인데 보통 여기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 넣을 때 좀 생각하는 그런 브러쉬보다 살짝 길어서 터치할 때 그 그립감이 너무 좋고 톡 넣기도 하지만 살짝 이렇게 위로 퍼뜨리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얄쌍하게 섬세하게 넣어주기도 너무 좋은 브러쉬예요. 그 외로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메이크업 퀄리티가 높아지는 이 2가지 제품을 가져왔는데 머스테브랑 고원의 아티스트가 콜라보한 17번 아이브로우 브러쉬예요. 이 제품은 펜슬처럼 나와서 섀도우나 아이브로우 파우더 타입을 묻히고 눈썹 전체에 컬러링을 하거나 끝부분이 굉장히 뾰족해서 끝 라인도 싹싹싹 빼주기가 정말 좋은데 펜슬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눈썹이 좀 진한 분들이나 모양이 잘 잡혀있어서 눈썹 컬러만 살짝 채워
채워주면 되는 분들은 이 브러쉬로 사용을 하면 전체적으로 섬세하고 되게 부드럽게 눈썹이 그려져서 아이브로우 메이크업의 퀄리티가 확 높아지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필리밀리의 591번 브러쉬인데 앞에는 스크류 브러쉬 그리고 뒤에는 속눈썹 빗이 있어요. 그냥 뷰러하고 마스카라 하고 끝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뷰러를 하면 이 속눈썹이 잘 빗어지지 않은 상태로 속눈썹이 찝히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속눈썹이 찝힐 거예요. 그래서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속눈썹을 빗어주고 그다음 뷰러를 찝고 마스카라를 하고 나도 조금 뭉치거나 떡지는 부분은 이 속눈썹 빗으로 싹싹싹 풀어주면 정말 속눈썹이 깔끔하게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눈썹이나 눈썹 같은 부분이 메이크업 퀄리티를 확 높일 수도 있고 확 낮출 수도 있는 아주 예민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천드린 브러쉬를 한번 사용해보시면 메이크업의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정말 많이 손이 가는 브러쉬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동안의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고 저는 브러쉬 덕후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말 많은 브러쉬 구매해서 사용을 할 예정인데 혹시나 앞으로 제가 올리는 영상에 브러쉬 정보가 없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